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있습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 좀 점검할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됩니다. 최근에 이란이 대규모로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 드론 로켓을 쐈는데요. 그런데 아랍 국가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격추시킨 아랍 나라가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보통 아랍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란이 페르시아 쪽이라 물론 다른 관계긴 하지만 보통 이란하고 아랍이 좀 사이가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중동에서. 이슬람이란 이미지. 근데 이란과의 다른 행동을 보인 아랍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자, 이란은요, 크게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이란 남부에서요, 이렇게 거의 직선 방향으로 네, 이스라엘 쪽에 미사일 날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란 북서쪽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날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거쳐간 나라가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도 좀 가깝긴 하지만은 일단은 좀 약간 벗어날 수 있고요. 그런데 의외로 이 나라를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르단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요, 요르단이 이중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의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 날라오는 미사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방관을 하게 된다면 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요르단이 이 공군력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드론을 격추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이스라엘에게서는 조금 다행일 수도 있고요. 이란은 좀 별로 안 좋은 태도를 지닐 수가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뉴스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영국, 요르단 요격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요르단 공군, 요르단 북동부에서 날아오던 수십 개의 드론을 요격했다는 소식입니다. 영어로 dozens of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십 개라고 전 해석을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적지 않은 규모의 드론이 요격이 되었습니다. 요르단에서요. 자, 그리고 이란이 요르단에게 이스라엘 도움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 타겟은 요르단일 수 있다라고 경고했는데요. 자,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겠죠. 일단은 요르단 자체가 그 드론 미사일 로켓이 지나가는 거의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냥 보낼 수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은 수를 요격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이 보기에는 요르단은 이스라엘을 도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르단에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타겟은 너일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요르단은 완전히 친이란이다. 완전히 친 사우디 이런 쪽이다. 이렇게 딱 극강의 그 사이에 뭐 어디 쪽에 딱 푹 타고 설명하기는 좀 힘든 곳이기도 하고요. 지정학적으로도 뭔가 좀 애매한 위치에 있기도 하면서도 이스라엘과 붙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하고는 좀 전쟁을 많이 했죠. 특히 가장 격렬했던 때가 3차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6.1 전쟁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요르단을 좀 막았던 적이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집트, 시리아까지 공격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요. 요르단 역시 이런 것에 전쟁에 대한 피로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54년도에 이스라엘하고 외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예,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드론들이 요르단강 계곡 동편에서 요격되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간단하게 좀 지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쪽 보면요. 북쪽이 갈릴리가 있고요. 요르단강이 흘러가고 이렇게 사해가 흘러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왼쪽 오른쪽 둘 다 높은 지대가 있습니다. 일단 사해랑 요르단강 자체는 좀 낮은 지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발 고도 봤을 때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편이랑 동편 있죠. 이쪽은 요단강 옆에 있는 지역이긴 한데 바로 옆에 있지만 다들 높은 지역이거든요. 왼쪽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고요. 오른쪽 이 부분은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르단강 계곡 동편이라는 게 바로 요르단 기준으로 이렇게 동쪽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격되었다. 이런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당연히 네, 요르단의 영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거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지난해 요르단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공 체계 지원을 요구했었는데 실제로 지원했고 미군도 주둔을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내 광범위한 훈련 실시했습니다. 당연하겠죠. 미군하고 요르단도 같이 했었겠죠. 네, 아무튼 이런 외부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 여기는 안 나오지만 사실은 뭐 이제 시리아라든지 이런 데서 요르단에 내려오는 그러니까 친이란 세력들이 내려오는 것도 꽤 많이 막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도 같이 좀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영국, 프랑스 역시 수많은 드론을 요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 한번 이슈 점검하고 싶어가지고 알려드렸습니다. 요르단, 비록 아랍 국가이고 또 뭔가 이란하고 사이가 엄청 멀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 아, 요르단이 어떠한 현재 위치에 있는지를 좀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는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좀 지지한 입장이고요. 하지만 군사적으로 그들을 도우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보 이유가 좀 있거든요. 네, 요르단도 역시 팔레스타인 사람한테 뒤어본 적은 있습니다. 특히 정권이 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경제적으로는 미국이나 이런 서방에 의존을 많이 하는 그 구조이고요. 군사적으로도 일단은 어느 정도 이 미국, 영국을 포함한 서방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까지 이스라엘하고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좀 뭔가 피로감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일단 외교 정상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요르단 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럼 얼마나 많이 날렸는지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란은 총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 350개를 날렸습니다. 로켓은 보통 유도 장치가 없는 네,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드론 170대 정도 보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큰 양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대규모인 건 맞죠. 탄도미사일 120개 그리고 순항미사일 30개를 보냈습니다. 일단 뭔 차이가 있냐?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베라스틱 미사일 돼 있죠. 그리고 순항미사일은 이제 크루즈 미사일인데요.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대기권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는 게 탄도미사일이고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잘 사살 피해가면서 타겟까지 가는 게 조공비행도 가능하고요. 순항미사일입니다. 더 비싼 건 탄도미사일이겠죠. 속도도 이게 더 빠르긴 하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 언급하고요. 사실은 레이더로 봤을 때는 탄도미사일이 더 잘 감지가 됩니다. 일단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은 감지가 잘 돼요. 이게 왜냐하면 포물선을 그리고 고지도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고지대까지 고도가 높기 때문에 포착이 잘 되는데요. 순항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사각지대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공비행이기 때문에 방공을 피하기가 좀 쉽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 게 차이가 있다는 건 언급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합니까? 오늘의 주제는 요르단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도 계속 공유받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유의미한 소식 있으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수였고요. 아디오스.